그 앞에 분들이 너무 발표를 잘하시고 그림도 멋있어서 약간 긴장이 되지만 제 생각하기에 제 연구는 굉장히 이론도 쉽고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가 끝나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배우는 게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드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갭이 존재하고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았을 때 이제 전자랑 전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랑 전공을 통해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가 이제 제 연구고요.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다양한 이제 방법의 수소 생산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믹 애시드를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 분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의 경우는 수소 생산을 위해서 이제 외부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필요하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랑 태양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그 대체 에너지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단파장의 에너지,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 필요한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전체 태양 에너지의 약 4에서 5%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 에너지를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빛의 흡수 측면에서 이제 밴드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무조건 좋은 거나 무조건 나쁜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밴드갭을 줄이게 되면 조그만 에너지만 있어도 이제 전자랑 전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 된 전자가 다시 전공이랑 재결합하는 현상이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빛과 열을 내면서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릴렉세이션 현상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적당한 용도에 따라서 적당한 밴드갭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그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임의로 두 가지 커다란 이슈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얼마나 흡수를 잘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영역의 빛을 흡수하느냐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흡수한 빛을 정말로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느냐 이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빛도 잘 흡수하고 흡수한 빛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겠죠. 이런 거를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도핑을 해서 이제 카파나 다른 전이금속들을 도핑하는 그런 컴파운드를 만드는 연구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빛을 잘 흡수하는 물질과 흡수한 빛을 잘 활용하는 물질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헤테로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헤테로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드리면 이제 컴파운드라는 거는 이 두 물질을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헤테로 스트럭처라는 거는 각각의 물질을 접합을 시켜서 각각의 물질 특성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ZNS, CUS, CDS 물질을 순차적으로 접합을 시킨 이런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물질을 접합시켜서 수소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각각의 물질들이 이 헤테로 스트럭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ZNS 물질은 이제 상온 상압에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패시베이션 레이어나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고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펑셔널 매트리얼들을 접합하기 위한 이제 베이스 매트리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SID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순수한 ZNS를 이제 Z0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500도씨에서 열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Z50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500도씨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크리스탈리니티가 향상이 돼서 피크가 약간 셔프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ZNO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500도씨에서 열 처리를 하면 수소 생산 효율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이 향상이 되는 이유나
얼마나 이런 현상을 통해서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ZNS에 CUS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 붙이는 방법으로 이제 캐사이온 익스체인지 리액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붙였을 때 이 CUS가 헤테로 스트럭처 안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PT나 AU처럼 이제 반도체랑 접합이 돼서 이제 리액션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금속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자를 페르미 레벨이 낮기 때문에 전자를 잘 받아서 다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CUS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셜 차지 트랜스퍼라는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얘가 리액션 사이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물질인 카드뮴 설파이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톡식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빛센시타이저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DS를 많이 접합을 시킬수록 빛을 많이 흡수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이제 적당한 농도를 맞춰주면 수소 생산 효율이 최고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카파 같은 경우도 리액션 사이트를 제공해줘서 카파가 접합되면 효율이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이상 너무 높은 농도에 되면 이제 효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ZNS를 기본 물질로 해서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CDS 물질을 접합을 시키고 그 흡수한 빛을 잘 활용할 수 있는 CUS를 접합을 시켰을 때 수소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여기 S6이라고 나와 있는 표가 가장 제가 실험한 포인트 중에서 효율이 좋았던 거고 효율은 870 정도, 83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ZNS를 열 처리만 한 경우에는 이제 75 정도가 나왔는데 거의 13배 정도의 효율 향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얘네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효율이 잘 향상을 한다는 것과 두 가지 물질만 접합했을 때 최고 효율을 내는 그런 농도 비율랑 다르게 세 가지 물질을 접합하게 되면 또 다른 최종 농도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빛을 흡수하는 속도랑 빛을 빨리 써주는 속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최고 농도비를 찾으면 이제 수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냥 순수한 ZNS를 이용했을 때고 세 가지를 다 접합을 시켰을 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하이드로젠 에너지에 지금 어셉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열 처리를 하게 되면 ZNS의 일부가 ZNO로 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산화되는 양을 조절했을 때 수소 생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퍼니스 모형도인데요. 이 퍼니스 열 처리를 할 때 흔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속내 양을 얼마나 넣느냐, 플로우를 얼마나 흘려주느냐, 온도나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온도도 변수가 되고 온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스 레이시오를 이제 변수로 줬습니다. 여기서 가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인풋 쪽에 O2랑 N2를 섞어서 흘려줬는데요. 보통 열 처리할 때 이제 산소 조건에서 하거나 혹은 질소나 알곤, 헬륨 같은 불활성 기체 조건에서 하는데 저는 이번 실험에서 이제 산소랑 질소를 적당히 섞어서 그 레이시오를 조절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온도에 대한 영향을 봤습니다. 온도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열 처리를 하지 않은 ZNS가 맨 밑에 있고요. 이제 열 처리 온도가 150도, 450도, 475도가 되면서 크리스탈 리미트가 약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피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0도씨가 되면 ZNO 피크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주 소량 생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500도에서 525도, 550도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ZNS는 소멸을 하고 그 ZNS가 ZNO로 열적으로 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TJ 그래프를 보면 이제 질소 조건에서 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산소 조건에서 열 처리를 하는 경우
이제 500도씨 부분에서 발열 반응과 함께 큰 질량 감소가 관측이 되는데 이게 질소 조건에선 일어나지 않고 질량이 감소하고 발열 반응을 봐서는 이게 산화, 즉 이제 ZNS가 ZN으로 변하는 반응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도에 따라서 이 산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열 처리를 하기 전에 이제 파티클에 대한 특성을 봤는데, 열 처리하기 전에 이 파티클들은 5나노 정도의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형상을 띠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단순히 열 처리에 대한 영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촉매들이 어그리게이션 되는 거를 피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특정한 사이즈가 나오고 비표면적도 23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참고 문헌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표면적 면에서는 충분한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거의 제 연구의 메인 결론 부분인데요. 네, 온도를 변화하면서 열 처리를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산소의 분압은 20.3kPa로 맞췄습니다. 이 20.3이라는 건 거의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온도를 475도까지 올렸을 때 수소 생산이 조금씩 향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향상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XID 그래프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크리스탈리니티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결정성 향상으로 인한 수소 생산의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00도가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ZNS와 ZNO가 그 컴파짓 형태를 띠기 때문에 효율이 더 향상이 되고, 그 이후로 ZNO가 더 가량 생기게 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온도를 500도씨로 이제 픽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O2의 파셜 프레셔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약간 예를 들어서 샘 측정을 할 때 큰 나사와 큰 나사로 어느 정도 지역을 맞춰놓은 후에 그 지역에서 이제 조그만 나사를 돌려서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500도라는 커다란 이제 온도를 맞춰놓고 산소 분압을 조절하게 되면 그 옥시전 컨텐츠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TJ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온도에 따라서는 옥시데이션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저희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거의 최초 온도인 500도로 온도를 맞추고 그 조건에서 산소의 분압을 조정을 해서 500도는 500도지만 산소의 분압이 높은 지역에서는 옥시데이션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500도는 500도시지만 산소의 분압이 적은 지역에서는 ZNO가 적게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제 실제 저희가 공기 중보다는 산소가 약간 푸어한 조건에서 수소 생산이 최고 효율을 보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연구 논문들을 보면 보통 그 산소 분압을 고려해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ZNS, ZNO 헤테로 스트럭처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수소 생산이나 혹은 오염물질 분해 아니면 다른 반응들의 효율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것은 이제 수소 생산이 향상되는 이유는 이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일렉트론이랑 홀을 서로 다른 물질로 이제 이런 걸 차지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해서 리컨비네이션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향상한 게 아마 주 원리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UV 흑강도가 약간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원소 분석을 했는데 이제 XPS랑 RCP 분석을 했는데 표면에 좀 더 옥시전이 많이 공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리스크어드서블리티 분석을 했는데 실험이 지속될수록 효율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소량 생성되어 있는 ZNO가 반응 중에 이제 저희가 Na2S 용액 안에서 실험을 하는데 ZNO가 ZNS로 조금씩 바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